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미국의 실상은 그와는 반대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워낙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맞는 말일까요?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 대체로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뭐 부익부 빈익빈이란 이런 얘기겠죠. 굳이 뭐 최근의 연구, 뭐 유명한 책 한 권 소개한다면은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교수, 프랑스 파리의 경제대 교수죠. 2013년도에 출간했던 2013년에 그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 자체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갈수록 이제 상위 1%가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의 소득 비중이 커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그래서 이게 양극화 심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었는데요. 그가 이제 여러 공동 저자들과 같이 쓴 2018년도에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과가 미국의 이 소득 상위 1%의 비중이 얼마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였었는데 1960년도에는 10%였었던 것이 2014년도에 대해서는 16%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게 결국은 지칭하는 것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의 증가율이 하위 계층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면서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었죠. 그렇다 보니 왜 부의 재분배를 더 빨리 해야 되고 시급하고 그리고 또한 더 누진적인 세금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하자면 그런 결과, 그런 증명, 그런 배경이 되는 결과였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의 연구 결과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또한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양극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그리고 불평등 해소라는 것이 각국의 어떤 화두, 주요 정책의 어떤 과제가 되기도 했었던 건데요.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도발적인 질문인데 이게 진짜 맞는 결과냐라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그런 결과, 그런 또 논문을 발표한 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소득의 불평등과 관련된 피케티의 연구가 사실은 이 과장됐다. 실제로는 불평등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코노미스트 지와 파이낸셜 타임스 지가 같이 발표했었던 건데요. 저명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서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제목을 보시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What if US income inequality has not risen? 이니까 그다지 나빠지지 않았다면 어쩔 건데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의 제목은 더 도발적이에요. 블루 컬러 보넨자, 보넨자라 그러면 뭐 대박 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블루 컬러라 그러면 육체 노동자들을 말하는데 이 왜 어떤 전통적인 지혜라고 하는 이 불평등에 대한 그 관습 또는 지식이 틀렸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얘기한 것은 이 원래는 사실 13년도였으니까 피케티 교수의 어떤 그 논문의 결과 또는 그의 의견에 정반대되는 것을 또 10년 만에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사는 결국 굉장히 유명한 정치경제 저널이었었는데요.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지에서 지난달이었어요. 11월, 12월이었었는데요. 승인된 따끈따끈한 어떤 논문을 근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요. 재무부의 이 한 공무원이에요. 제럴드 오텐이라는 사람과 미국 의회 조세 합동위원회의 데이비드 스플린터라고 한 사람이요. 이 피케티가 썼던 방법을 그대로 자료들을 썼는데 좀 방식을 바꿨어요. 수정하고 보완해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의 세후 애프터 텍스예요. 불평등이 전혀 또는 뭐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결과는 이 미국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이 소득 집중도라는 것이 세후로 봤을 때 62년도에는 8%였었는데 79년도에는 7% 그리고 14년도에 9% 그다지 차이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피케티의 결과가 이 네이비 컬러에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요 연두색, 녹색하고 이 하늘색이 새로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연두색은 with transfer라고 하는 거예요. with transfer가 뭔지 이따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after tax income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낸 이유는 뭐냐에 대한 또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이코노미스트지는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 인구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 여러 선진국들, 뭐 영국, 일본, 뭐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미 90년대 들어서부터는 30여 년 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불거졌었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희소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줄어들
줄어들면 그에 대한 가치 또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또 육체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더 낮아지다 보니 그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여기 더 나가서 이제 고령화로 인해 이 힘을 쓸 수 있는 젊은 인력도 줄어들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임금 수준이 낮은 육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득 격차가 감소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주요 선진국들이 확장 재정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각국 정부들이 이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었는데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정책의 수혜 계층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만 놓고 봐도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그렇게 스파이크를 쳤던 거를 제외하면 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고 하죠. 4%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 유로존의 평균 실업률이 6.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AI가 대체하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를 블루 컬러보다 더 잠식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블루 컬러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렇다 보니 저소득층에서도 그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는 그 소득의 감소라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세 가지인데 더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집중한 거는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세후 소득에 대한 평가였어요. 이 논문의 제목이요. 뭐였었냐면은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하면서 Using Tax Data. 그러니까 아까도 뭐 transfer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결국은 after tax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케티의 잘못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세후 소득을 사용했다라고는 하지만 세후에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들이라는 거죠. 사회보장 어떤 그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실업급여 뭐 메디케어 급여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시기에도 나왔던 여러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정부 보조금, 텍스 크레딧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체로 정부의 이 정책적인 목표라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이런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이 주는 혜택을 피케티의 논문은 간과했더라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more progressive 하다라는 거. 여기서 주로 결국은 more progressive한 transfer system. transfer라는 게 결국은 이 말이거든요. 재분배 제도에 따라 이제 여러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이 이러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소득 격차가 꽤 컸는데 그런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뭐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체감하는 또 불균형, 불평등이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는 게 또 사실이다 보니 이게 정말 맞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겠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얘기하는 것은 이 연구 결과는 희망적이다. 왜냐하면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은 것이 세금과 어떤 이전 소득을 반영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심하지 않다. 그 말은 결국 어떤 때보다도 이제는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각종 노력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요. 또 누진적인 세금 정책을 펼쳐온 덕분에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민감한 얘기죠. 결국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의 어떤 복지 정책, 정부의 간섭 또는 개입이라는 것, 재분배라는 게 얼마나 바람직하겠느냐라는 그런 반론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뭐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는 꼭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또 어떤 좌우 어느 쪽에서건 중요한 가치일 테니까 일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떠냐라고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는데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다시피 1%의 인컴 쉐어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는 딱 그 소득의 불평등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일 텐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세후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다양한 복지제도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뭐 2000년대 초반 노령연금이라던가 아니면 근로장려금, 뭐 장애연금 뭐 여러 가지 이 복지 혜택들이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여긴 반영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을까 제가 뭐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같이 진행이 돼서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게 단순한 뭐 정부의 개입이다, 아니다, 효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레토릭에서 벗어나서요. 얼마나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또 아니면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무튼 미국에서 이 부의 불평등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지 않고 오히려 개선되었다라는 최근의 그 논문 그리고 주목받은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